자, 두 분의 또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의 오늘 선택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화면 보도록 하죠. 의료기기 쪽을 보시는 것 같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포인트이죠. 네, 맞습니다. 딱 그것 때문에 제가 의료기기 주제를 선정한 거예요. 네, 어제 제가 이제 아직까지 별로 관심이 없는 이제 갤럭시 폴더블 폰 네. 얘기를 해드렸는데 어제 관련주들이 다 괜찮았거든요. 뭐 아주 급등이 나온 건 아니지만 KH 바텍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세경 하이테크, 파이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어제 사실 코스닥 시장이 하루 종일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뭐 신작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또 그래서 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좀 대표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정말 좀 서프라이즈 했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실 이게 환기 종목 딱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방송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도 이게 좀 환기 종목이나 투자 경고 주의 종목은 네.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뭐 많은 이제 전문가들도 오스템 임플란트 사실 분석을 잘 안 해드렸을 텐데 아마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는 분명히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특히 어저께 이제 기관들이 10만 주 이상 대량으로 또 한꺼번에 매수가 좀 들어온 걸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참 효과. 잡음이 많은 기업이었는데 그렇죠. 꿋꿋한 거 보면은 맞습니다. 그렇죠. 뭐 시장에 왜 보면은 누르다 더 이상 안 밀리면은 오르고 맞습니다. 네, 오르려다가 계속 실패하면 밀리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 기업도 보면 주가가 밀리듯하가 안 밀리고 오르는 거 보면은 뭔가 그렇죠. 진짜 내공이 대단한 거 같아요. 횡령에 대한 어떤 리스크, 뭐 그리고 재무적인 리스크를 이제 최소화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올해 이제 뭐 2분기에 영업이익이 뭐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는 거 어저께 간단하게 이제 스코어를 좀 말씀드리면 매출액이 한 2,654억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562억 정도 이제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이제 영업이익이 62%나 이제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장사를 대단히 잘했잖아요. 근데도 올해 이제 이렇게 실적 성장폭이 이렇게 60%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보면 정말 뭔가 이제 앵커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영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건 뭐가 있건 비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회사 쪽에서 이제 발표한 바대로는 1,700억 정도 당초 이제 회사의 목표치가 올해 무난하게 이제 영업이익이 달성이 가능할 거다. 지금 시가총액이 뭐 1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만약에 영업이익이 올해 회사 예상치처럼 1조 7천억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의료기기 기업치고. 그리고 오늘 뭐 모 증권사에서 또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1,700억이 아니라 2천억 달성도 무난하다. 뭐 이렇게 영업이익이? 지금 영업이익 분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뭐 경기 둔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이 막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실적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좀 드리고 관련된 종목으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뭐 이 정도로 장사를 잘했다면 다른 임플란트 기업들은 어떨까? 또 그리고 피부 미용이라든지 의료기기들을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 역시도 5월, 6월 달에 우리가 이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스코어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좀 좋은 게 관세청에 이제 수출한 게 이제 매월 이제 발표가 좀 되기 때문에 5월, 6월 달에 이 의료기기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러면 네. 2분기 실적이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를 필두로 해가지고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이 줄줄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제 시장에 강력한 좀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어요. 2분기 실적이 이제 피크아웃이 될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막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상태였고 지난 5월, 6월 달이 뭐 그야말로 성장주들의 어떤 잔혹사 네. 어마어마하게 뭐 내용과는 상관없이 매크로 변수 때문에 완전히 종목들이 떠밀린 회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건져 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드렸고 클래시스라든지 루트로닉 뭐 너무 대표적인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이고 최근에 또 우리 정경민 차장님이 휴비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네. 눈여겨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만기. 종목. 네, 휴비츠. 요것도 이제 의료기기 종목으로 하나 끼워 넣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피부 미용기기 관련해서 또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기업들을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관심을 좀 두셔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와중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만약에 올해 영업이익이 예상대로 2천억이 나온다면은 보통 우리가 PER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가 30배가 좀 넘어요. 그러면 2,000억 곱하기 30 하면 6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대충 거기에 이제 뭐 현가 할인하고 뭐 할인하고 해서 그렇죠. 한 5조 받아도 된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니까 너무 싸다. 그래서 싸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네. 뭐 2천억 나왔는데 왜 싸다 그러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주제넘게 또 안 해쳐겠네. 정태근 팀장은 네. 오늘 전략을 뭘 또 주실? 저 중에 선택. 픽을 하면은요. 제이시스 메디칼을 오늘 픽을 한번 해보도록 제이시스 하겠습니다. 메디칼. 최근에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도 약간 좀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주요 고객사 이제 사이노쇼라고 하는 주요 고객사와 이제 계약 연장을 하면서 네. 매출 컨센서스가 또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의료기기는 무조건 실적 성장입니다.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고는 이 높은 밸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확인되는 기업들 위주로 이제 접근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이시스 메디칼 뭐 지금 7,000원대면 정말 좀 싼 가격이다. 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쪽에서 이제 절대 가격이나 주가가 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네네. 제이시스 메디칼. 정태근 팀장의 선택적인 전략은 또 무엇인지 화면 보시도록 할게요. 방산, 잘 나가는 방산. 우리 방산 네. 얘기 참 많이 해가지고. 네. 저는 경제 방송인데도 이제 복근 TV처럼 방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죠? 네. 카이를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래도 뭐 주가가 잘 가니까 다행이잖아요. 너무 편향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자꾸 국방방송이요. 복근 방송. 그런 TV가 있을걸요? 네. 네, 상대적으로 뜨거운 걸 좀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공군 쪽이 아니라 저 육군 쪽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방산 쪽 가보죠. 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무기 수출 상위 10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게 되면서 무기 수출국 비중이 2.8%까지 올라가서 이제 8위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커질 거고요. 그리고 굳이 또 방산을 들고 난 이유는 이게 또 시장의 분위기라고 봅니다. 또 계속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이 계속 또 주목을 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종목들이 없나 수혜주가 없나 찾는 작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의 어떤 화두가 방산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보면 그쪽 볼 수밖에 없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폴란드 얘기 지역에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일단은 그 폴란드 그 군사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한 부분인데 해석이 되는 부분만 제가 조금 따왔어요. 따왔는데 이게 폴란드가 GDP 대비 국방비를 5%까지 증액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왜냐면 러시아가 지금 네. 넘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금액이 그 GDP의 5%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폴란드가 GDP가 한 6,470억 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5% 해서 하나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환율을 1,260원 정도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43조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방비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국방비 많이 신경 좀 쓰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게 되면서 아마 많은 나라들이 조금은 그 깨달았다 해야 될까요? 아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행동으로 가장 먼저 하고 있는 나라가 지금 폴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가장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를 제외를 하게 되면은 러시아와 가장 인접해 있는 국가가 폴란드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위협을 느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마 이런 국방비 증액 이슈가 나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K2전차 1,000대 정도 뭐 수출 얘기는 아마 언론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K3 차기 전차에도 협력을 하자라는 얘기가 그쪽에 좀 있더라고요. 협력을 하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가 그쪽에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K3 전차에 협력을 원한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2023년까지 48대 정도의 K9 자주포를 이제 배송할 예정인데 여기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업그레이드 버전, A2 버전이 또 만들어질 예정인데 이거를 그 폴란드에서 이제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K2 전차뿐만 아니라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협력이 좀 더 강화될 거고요. 그리고 2026년까지 144대 크랩 자주포를 군에 또 배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기 만드는 공장이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많이 바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하나 여기 속해 있는 하나 디펜스라든지 그리고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바빠질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요거는 그 참고 삼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구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FA50 이제 첫 배송이 내년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진행이 될 건데 배송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비창까지 신설까지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조금 앞서간 왜 이렇게까지 또
폴란드가 적극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최근에 KF21 시험 비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에 대한 또 협력도 이제 원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해석을 그러니까 영문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폴란드가 조금은 이게 뻥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아마 앞으로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참고를 해보시고 중요한 것은 이 폴란드 쪽의 이 수주가 어쨌든 이 독일이란지 다른 나라 다른 군사 강국 대비해서 성능 대비 가격이 싸다라는 이점을 가지고 폴란드에 선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들어가서 성능까지 만약에 만족이 되게 된다라면 저는 폴란드에 끝이 나지 않고 이 부분이 서유로까지도 확장이 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폴란드가 전초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수주권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평화산업이란지 S&T 중공업이란지 서대 말씀드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인데 그 중에서 탑픽으로는 평화산업을 좀 제시를 하고 싶어요. 일단은 저가주인데 일단은 상한가 이후에 어저께 1915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그 차트상 해석을 해보게 되면 고가놀이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평화산업을 이게 5일선과 가격 조정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평화산업을 네, 평화산업. 오케이. 요거는 자동차 쪽 부품도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템을 정하고 거기에 부속된 기업 이렇게 얘기해서 평화산업. 네. 사실 근데 이 방산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수출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이제 러시아하고 폴란드가 충돌이 날 경우에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무기로 네. 자기를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러시아에서 지금 뭐가 수입되는지를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금 에너지 문제들이 계속 킹크랩. 킹크랩인가? 그럼 네. 네. 그거야 뭐 좀 줄여 먹으면 됩니다. 네. 하여튼 그런 고민도 조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하여튼 오늘은 방산 쪽이 워낙 잘 나오고 있으니까 평화산업 네네. 그리고 또 김현 매니저는 오스템 임플란트 주제로 해서 JC 스메디칼 네.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섹터 이제 선택적인 전략으로는 이제 두 분의 추격 매수냐 저점 매수냐 정했을 때 저점 매수 한 분은 그래서 실적 대비 저평가인 JC 메디칼 의료기기 정태근 팀장은 따라 붙어보자 추격 매수 방산 잘 나가니까 네, 그래서 평화산업 정리하겠습니다.